안녕하세요. 차종훈 PD입니다.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모든 어르신이 건강하면 좋겠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런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간병이 필요로 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주 중요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인정관리부에서 일하고 있는 1팀장 이주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훈 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솔비 대리라고 합니다. 저희 인정관리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그 어르신들한테 등급을 부여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등급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격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럼 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수급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급자로 지정된 분들의 가정이나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그분들의 신체적 활동, 가사활동 또는 인지지원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보험을 신청하고 싶으면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인정 신청서라는 걸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직접 오셔가지고 내방 신청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우편이나 팩스 방법으로도 제출해 주실 수 있고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분들은 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럼 꼭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 분들의 기능 상태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특성을 반영을 해서 신청인은 그러니까 노인이 되시는데 노인들이 신청을 못 하시기 때문에 대리인 범위를 굉장히 넓혀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 이외에도 이웃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자체장이 그 대리인을 지정하신 그런 사회복지사 전문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들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면 장기요양 등급은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등급에 대한 판정은 이제 등급판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등급판정위원회는 이제 시군구가 있는 이제 단위로 하는데요. 특히 저희 공단에서는 227개의 노인 장기요양 운영센터마다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으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고요. 일단 구성 인원은 15명이고 위원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필요도에 대한 부분과 가정 내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저희 이제 공단 직원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한 조사 결과와 의학적 지식이 들어있는 의사소견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인정조사는 총 90개 항목으로 저희가 조사를 따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 안에 기능 상태를 조사한 항목이 65개 정도 되어 있고 그분의 욕구를 조사하는 항목이 25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단 기능 상태에 관련돼서는 신체 기능 영역, 인지 기능 영역,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욕구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께서 어떤 서비스를 희망을 하시는지 또는 수단적으로 생활 환경이 좀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인정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라는 것을 결정하는데요. 인정 점수라는 거는 우리 이제 장기요양 보험 자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 등급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점수는 이제 고시에서 정하고 있고 그런 거 이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정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 그 이제 점수를 가지고 등급의 분류를 보면은 1등급 같은 경우는 95점 이상이면 1등급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은 한 75점에서 95점 사이 정도를 2등급이라고 그러고요. 3등급은 60점에서 75점. 그 다음에 4등급은 51점에서 60점. 4등급이라 그러고요. 5등급하고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등급이에요. 그래서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면서 치매가 있어야지만 이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등급 같은 경우는 45점에서 51점 미만이고요. 인지지원 등급은 그 치매만 있다고 확인이 되면 등급을 드리는 거거든요. 작년 12월까지는 1에서 5등급까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5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 상태가 일부 안 좋은데 치매가 있으면 5등급을 받으셨는데 그 신체 기능이 양호하더라도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이 등급에서 탈락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거를 이제 정부 공약으로 그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치매 어르신들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모토 하에 이제 등급이 새로 생기게 되었는데 그게 인지지원 등급이고요. 인지지원 등급은 신체 기능은 양호하더라도 치매만 있다. 그러면 이제 등급을 부여해가지고 인지지원 등급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치매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의 판단에 대한 거는 결국 의사 선생님이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어서. 그러면 이제 각 등급마다 증상은 어떻고 그럼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1등급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몸을 좀 뒤척거리시거나 뭐 일어나 앉는 거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 대소변 조절이라든지 뭐 식사도 떠먹여 드려야 되고 옷이나 이런 것도 다 갈아입혀 드려야 되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전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이게 딱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2등급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침대 등받이를 올려드리면 기대에 앉아가지고 조금 뭐 물수건 정도 드리면 얼굴만 겨우 닦으실 수 있다거나 죽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떠 드실 수 있는 정도?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은 1등급 분들보다는 조금은 덜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좀 침상에 거의 생활을 해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도움 없이 침상을 벗어나 휠체어를 이용한다거나 뭐 바닥에서 엉덩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정도이며 일부 개인 위생 활동 정도는 수행 가능하신 분이고요. 4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지팡이나 보행기 등을 이용해서 실내 보행 정도는 가능하신데 이제 외출을 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시고 필요한 도구를 이용해서 스스로 일부 개인 위생 활동 정도는 수행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5등급 같은 경우는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서 어떤 위생 활동이나 식사하기 등의 뭐 지시하기나 지켜보기 도움 정도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지 지원 등급은 이제 신체 기능과 관계없이 이제 경증 치매 환자면 그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상이십니다. 요거는 신체 기능 상태에 봤을 때 요 정도입니다 라는 이제 기능 상태 쪽으로 저희가 상태상만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상 법에서는 1등급이면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 2등급이면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조심스럽다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이런데 왜 나 등급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으니까. 예. 일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상태상으로 전체적인 거를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상태상으로 봤을 때 대부분 한 요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인 거죠. 예, 예. 장기요양 급여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급여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재가급여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신체기능 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직접 지원을 해주시는 방문요양이 좀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로 복지용구 등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곳에 입소를 하셔가지고 전반적인 도움을 다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일단 가족 요양비 정도만 일단 시행이 되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요양비는 도서벽지 같이 좀 이런 서비스를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을 조금 받으실 수 없는 곳에서 그런 사유 때문에 직접 가족분들께서 뭐 장기요양 급여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실 때 받으실 수 있는 현금급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1등급, 2등급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선택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3등급, 4등급,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같은 경우는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을 하면 언제 등급 판정을 받고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단 결과가 나오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어르신께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 의사소견서 그 제출이 조금 지연이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정밀하게 검사라고 해야 되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금 30일 안에 조금 그런 판정을 좀 지연을 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고, 만약에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뭐 그 내용이나 언제 판정이 나올 건지 그런 거를 신청인분들께 일단 통보를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요, 1년에 한 번씩 재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 재검진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재검진이란 말은 좀 다 아닌 것 같아요. 재검진이 아니라 한번 등급을 받게 되면 유효기한이라는 걸 저희가 드리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신청을 해서 등급이 나오면 그 1년 동안의 유효기한을 드리는데, 그 유효기한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이제 갱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에는 1등급 같은 경우에 그전 등급이 1등급이고 다시 갱신을 했을 때 1등급이면 4년 동안을 유효기한을 드려요. 1년이 아니라. 그리고 2등급부터 이제 그 4등급까지는 2등급이나 4등급이 그 전에 나왔고 갱신으로 2등급, 4등급이 나오면 3년이라는 기간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같은 경우는 또 2년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1년마다 재신청이란 말은 일단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그전 등급에서 1등급이 나왔는데 갱신을 했을 때 3등급이 나온다. 다른 등급이 나올 경우에 다시 또 1년의 유효기한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재검사라기보다는 유효기한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정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갱신이 사실은. 근데 이제 아까 유효기간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제 갱신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동일한 절차를 최초하고 똑같이 받거든요. 신청받고 조사하고 등급 판정을 하는데, 이제 갱신을 하는데 그 기능 상태가 기존하고 거의 비슷한 기능 상태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조사를 생략하기도 해요. 절차를 일부 간소화시켜 준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편한 제도거든요. 저희가 이제 국민의 장교양 제도의 만족도라든가 인식도 조사를 할 때 만족하는 부분이 뭐가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1위가 잦은 갱신 신청과 조사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 제도를 지금 좀 개선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2018년 10월 기준으로 5,25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고령 인구는 14%인 이제 756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노인 장기요양 보험 신청하신 분들은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99만 8천 명만 지금 2018년 10월 기준으로 신청을 하셨거든요. 본인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모르는 상태로 지내다가 이제 워낙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주변에서 한번 신청해봐라. 이렇게 해서 바로 이미 그 상태까지는 가족이 돌본다거나 아니면 그런 케어를 못 받으시다가 이런 갑자기 이제 등급을 처음 신청하셔서도 1등급, 2등급이 나오시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어요. 점점 확대하면서 제도적으로 안내문도 보내고 있고 고위험 취약계층에 그다음에 제도 홍보 부스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장기요양이 원래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을 다 신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65세 미만 어르신은 아까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만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장기요양 신청을 하는 신청 연령을 보니까요 80세예요. 80세.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능 상태가 안 좋아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이를 떠나서 일상생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신청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은 도움을 받으시는 게